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2급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실무 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들 보면 좀 이론적인 거를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 반면 전산세무 2급은 좀 실무 능력을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난이도는요. 전산세무 1급이 가장 어렵고 전산회계 2급이 가장 쉬워요.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이니까 한 두 번째로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원래 이제 의도는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치면은 한 2학년 정도 마치고 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의도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들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 좀 학교마다 조금씩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2학년 때부터 세법을 좀 배우기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2학년까지는 회계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세법을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 4년제 대학으로 치면 한 3학년 정도 마쳤을 수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대는 좀 2년제 또는 어떤 학교는 3년제이기도 한데 그 졸업하기 전에 다 조금씩 깊게는 안 들어가도 다 조금씩은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4년제는 좀 4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거니까 여유 있게 대신에 조금 더 깊게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험 기간은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일 3시간 기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능력 또는 환경에 따라 또는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좀 꾸준히 공부를 했을 때 한 2달에서 3달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상황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공부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전산회계 1급을 보통 합격을 하고 전산세무 2급을 하시니까 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이론에서 소득세 파트가 좀 추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라는 파트가 있는데 전산회계 1급 할 때는 가산세 제가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제법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정보관리와 장부조회는 이거는 너무 쉽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출제가 되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요. 대신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거,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하면 전산세무 1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법인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편의상 A 유형, B 유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여기 교재 순서에 따라 그냥 제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꼭 1강, 2강, 3강 이렇게 들으실 게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셔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 교재의 순서는 그러니까 제 책 말고 다른 저자들 책들 제가 보기에 한 50종이 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산회계 교재가. 그러면 다른 책들의 순서하고 조금 좀 비슷하게 좀 짜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책들이 이론은 앞에 한 3분의 1은 이론, 중간에 3분의 1은 실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수록을 하는데 이 책으로 또 강의를 하는 이제 다른 학원들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게 너무 획기적으로 교재 순서를 바꿔놓으면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거부감을 느끼니까 제 책을 안 써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슷한 순서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가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학습 순서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먼저 전산회계 1급을 합격을 하고 참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 머릿속에 아직은 분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남아 있고 프로그램도 익숙해요. 그런 분들은 전산회계 1급, 자, 전산회계 1급에서 좀 나오지 않았는데 전산 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보통 시험이 2개월 간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전산회계 1급을 합격하고 전산세무 2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시기가 전산회계 1급 시험 보고 나서 대략 한 3주 정도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아예 좀 고득점으로 붙으면 바로 공부를 하는데 좀 간당간당한 경우 있죠. 70점 합격인데 채점을 해보니까 70점, 71점, 72점 막 이런 거예요. 또는 68, 69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2, 3주 그냥 흘러보냅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네. 그럼 이제 해볼까? 근데 이제 시험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전산 세무 2급에 추가되는 부분, 그래서 부가치세 전산 실습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부가치세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치세 이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가치세 전산 실습, 그리고 소득세, 그러니까 원천징수에 대한 전산 실습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전산 실습을 하려면 그러니까 소득세와 관련된 거죠. 소득세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 이론을 하고 소득세 전산 실습, 그 다음에 이제 5, 6, 7번은 그럼 이 정도 되면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일부 내용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들을 먼저 이제 좀 나중에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이론하고 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분들 계세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을 동시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계 1급을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 2급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지도 않는 부가치세 이론, 부가치세 전산 실습을 하게 되면 중간에 좀 나 이거 전표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가치세 전산 실습할 때. 그런데 이런 거를 중간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산 세무 2급을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과 동시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전산회계 1급과 세무 2급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할 것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의욕이 만빵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번에 시험 2개 다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이거 장난이 아닌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포기할 바에야 그러니까 이번에 전산회계 1급에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 전산세무 2급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겹치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2개 급수를 동시에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설 때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동시에 접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동시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장소도 같은 데로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은 한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 90분 동안 시험을 보고 회계 1급은 오후 3시에서 4시 이 정도 시간대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이동하고 그런 거는 좀 전혀 지장이 없으시겠죠.
저 그리고 또 이걸 힘들게 공부하는데 자격증 하나만 따기 아까워. 기왕 이제 회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더 취득을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전산회계 1급은 동시에 비유형, 동시 대비하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기업회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론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런 시험도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1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중에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있는데 제가 세무회계는 안 적었죠. 세무회계 시험은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이 추가가 되는데 국세기본법은 범위가 좁아서 그냥 혼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법인세는 범위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시험은 전산 세무 1급을 하면서 동시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어요. TAT 2급은 전산 세무 2급과 조금 유사한데 제가 보기에 TAT 2급이 전산 세무 2급보다 약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TAT 2급은 부가치세, 가산세가 출제가 안 되고요. 원가회계가 출제가 안 돼요.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물론 이제 전산 세무 2급에서 출제되지 않고 TAT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산 세무 2급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FAT라는 시험이 있어요. 전산 회계하고 좀 범위가 비슷합니다. 자, 참고로 세무회계를 영어로 텍스 어카운팅, 재무회계를 영어로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TAT는 세무하고 조금 관련 있고 FAT는 회계와 관련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도 그냥 별도 준비하지 않고 이거는 바로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관리 1급은 법인세가 출제가 되다 보니 전산 세무 2급에서 법인세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관리 2급 정도는 가능하겠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산 세무 2급만 강의를 듣고 시험 보러 가는 건 힘들고요. 좀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리고 물어보는 범위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추가로 들으실 여력이 되면 그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 2급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전산 세무 1급이나 TAT 같은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과목을 해요. 전산 세무 1, 2급, 회계 1, 2급, 그 다음에 TAT 1, 2급, FAT 1, 2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관리 막 이런 자격증들을 강의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전산세무 1급하고 TAT 1급이 가장 좀 강의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편하다는 게 전산세무 2급하고 회계 1급 이거는 여기 말고 저 말고도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조금 선생님이 못 가르치거나 책이 좀 부실해도 그냥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냥 합격이 가능해요. 근데 전산세무 1급과 TAT 1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교재도 잘 만나야 되고 강사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특히 법인세 부분을 좀 쉽게 잘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자, 본 강의의 특징. 자, 저자가 직접 강의. 이게 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의 책 가지고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 사람 책에 빠져 있어요.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쓸모없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이거 문제 좀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막 알고 쓴 거야? 뭐 이래서 좀 답답해하면서 강의할 때가 조금 있는데, 좀 제 책으로 하면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시는데 미안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특히 이게 좋은 점이, 예를 들어 300페이지 5번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책이 없으면 또 300페이지 5번에 뭐가 있지? 찾아야 되잖아요. 책이 없으면 답변 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카톡으로 물어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 사진으로 찍어서 뭐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컴퓨터 관련 이제 실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게 출근을 했는데 어떤 집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이거를 USB 같은 데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출근해서 회사 도착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집에 어머니가 계신 거여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있잖아, 컴퓨터 켜주세요, 메일 좀 보내주세요 하려고 했더니 또 어머니가 메일이 없으셔. 그래서 어떻게 메일 만드는 걸 이제 통화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내보세요 하는데 뭐 파일을 못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컴퓨터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카톡은 자기 화면을 찍어서 이런 자기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주는 선생님이 저 말고 또 계실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있을 때 편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3번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 책 표제에도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세무 이급이 있으면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충실하게 반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냥 우리 교재 순서대로 재무회계 이론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